이번 시간에는 매체와 광고라는 이 큰 주제 하에서 광고의 기능 그리고 광고 산업의 주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광고의 기능에서는 광고가 하는 역할 4가지를 배우고 그리고 광고의 4대 주역에서는 광고 산업을 이끌어가는 4개의 주체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면 광고의 기능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고에 2대 기능이 있는데 이 대표적인 2대 기능은 무엇일까요? 광고가 무슨 일을 할까요? 광고는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 촉진의 일을 하고 또는 광고는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것을 각각 마케팅 기능, 커뮤니케이션 기능이라고 하고 이것을 대표적인 광고의 2대 기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광고의 다른 기능은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이 광고의 대표적인 2대 기능만큼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2대 기능부터 해서 경제적 기능, 사회문화적 기능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케팅 기능입니다. 광고는 마케팅에서 촉진의 한 도구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 한번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그림은 김은환 교수님의 광고 크리에이티브라는 책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기업은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통제 가능한 요소인 프로덕트, 제품, 프라이스, 가격, 플레이스, 유통, 프로모션, 촉진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결합해서 이제 복합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이것을 마케팅 믹스라고 부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4개의 요소를 이게 다 P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포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피 중에서 촉진 밑에 보시면 여러 도구들이 나와 있어요. 홍보라던가 POP라던가 그리고 세일즈 프로모션, 인적 판매 이런 수단들이 나와 있는데 잘 보시면 여기 광고가 포함이 됩니다. 광고는 프로모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마케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광고는 시장 안에서 제품이나 브랜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인지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경쟁사와 우리 광고주를 이렇게 차별화시키는 그런 일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이 광고가 제품이나 기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비자가 호감도 갖고 신뢰도도 갖고 그리고 브랜드 로열티 이런 것들을 높이는 그런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제품 등을 판매하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런 판매 촉진의 기능을 바로 마케팅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고는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다음 2번째 광고의 기능은 커뮤니케이션 기능입니다. 광고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로 이 광고주와 소비자 간의 이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 기능에는 크게 2개의 그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의 기능, 또 다른 하나는 설득의 기능입니다. 먼저 정보 기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보 기능이란 건 뭐냐면 이제 판매하려고 하는 제품 또는 브랜드, 기업, 서비스 용역 이런 것들의 장점을 이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러한 가치가 있다 이런 걸 소비자한테 알리는 겁니다. 이 기능 덕분에 소비자는 광고를 보면 아, 이 제품이 이러한 베네핏, 혜택을 나한테 주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설득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광고는 그냥 정보 전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소비자의 마음속에서 이 광고된 제품이나 서비스, 브랜드 이런 것들을 사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르게끔 만드는 그런 기능. 이게 설득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기능은 이렇게 이제 광고가 정보도 전달하고 설득도 한다. 이런 기능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광고의 경제적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제적 기능이란 건 뭐냐면 광고가 시장 안에서 완전 경쟁을 유도하고 또 그리고 시장을 지배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시장 안에서 이제 제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자극을 해서 이제 나아가서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를 하고 또 유통 효율 이런 것들을 촉진한다는 그런 기능입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 지배학파의 견해, 그리고 하나는 시장 경쟁학파의 견해입니다. 먼저 시장 경쟁학파의 견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장 경쟁학파의 대표적인 학자는 포터, 스테이너 등이 있습니다. 이들이 광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부분을 설명을 하면 이들은 광고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광고는 시장 안에서 완전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이제 보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쟁을 유도하냐면 일단은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한테 줘서 소비자가 여러 제품 브랜드 가운데서 가장 나은 게 무엇인지 이렇게 비교해보고 그리고 적절한 구매 의사 결정을 돕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광고는 시장 안에서 유통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광고를 이렇게 자꾸 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저 제품 갖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시장 안에서 대량 수요가 창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장 안에 대량 수요가 창출이 되면 기업에서는 이제 공급을 맞춰주려고 하게 돼요. 그래서 공장을 세우고 기계 설비를 갖추고 대량 생산하게 됩니다. 즉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되죠. 그럼 이렇게 대량으로 막 생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소규모 생산이나 간의 수공업 이런 거에 비하면 제품을 제조하는 원가가 절감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제품의 가격도 일정 정도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광고가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시장 안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이 앞다퉈서 신제품을 개발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경쟁이 붙습니다. 그건 결국 광고가 경쟁을 가져온 거죠. 광고는 이렇게 시장 안에서 완전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시장 지배학파의 견해를 이제 살펴보겠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학자는 윌슨, 코메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광고가 어떤 일을 하냐면 바로 시장을 지배하고 제어하는 마켓 파워의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광고가 시장을 지배하는가? 시장 안에는 선두 브랜드, 리딩 브랜드들이 있어요. 이러한 선두 브랜드들은 광고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시장에 진입장벽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다른 이제 기업들이 신제품을 만들어도 이 신제품이 시장 안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시장 안에서 광고 덕분에 이 선두 브랜드들은 더욱더 지배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브랜드들이 갈수록 적어지니까 아무래도 자신들의 제품 가격을 올리게 되죠. 그리고 다른 기업들은 어차피 제품을 만들어도 이제 시장 안에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점점 더 신제품 개발 의욕은 저하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안에 다른 브랜드들이 이렇게 적다 보니까 더더욱 이 선두 브랜드들은 이제 광고를 통해서 시장을 지배하게 되죠. 그러니까 광고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 지배학파의 견해입니다. 광고가 시장을 지배한다.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광고의 또 다른 기능, 사회 문화적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무엇이냐면 광고는 그것이 제작될 당시에 문화라던가 또는 사회 이런 상황을 반영을 하고 또는 광고가 트렌드, 문화 이런 것들을 창출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기능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 문화적 기능에는 교육의 기능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고가 소비자들의 생각, 태도, 행동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 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보는 게 이 사회 문화적 기능입니다. 사회 문화적 기능에도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영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형성설입니다. 먼저 반영설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광고는 그것이 제작될 당시에 생활상이라던가 시대상 이런 것들을 마치 거울처럼 오롯이 그대로 담는다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광고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하죠. 그 시대를 알려면 광고를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광고는 시대상을 담는 거울이다.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하는데 이런 말들은 다 반영설 입장의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는 이제 시대상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요. 여기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SBS 뉴스 자료입니다. 광고는 사회를 반영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도된 뉴스인데 보시면서 이제 광고가 사회를 반영한다? 그게 무슨 개념이지? 한번 생각하면서 유심히 뉴스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보시겠습니다. 시장 경제의 꽃이라고 불리는 광고는 소비자의 생각과 욕구를 거울처럼 드러냅니다. 곽상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130년 전 국내 최초의 상업 광고가 실린 한성주보입니다. 독일의 한 무역업체가 조선에서 호랑이 가죽 등을 사들이고 싶다고 썼습니다. 특이하게도 광고 대신 고백이란 표현이 쓰였습니다. 물건을 많이 팔겠다는 욕심보다 제품을 정직하게 알리는 게 우선이란 당시 광고에 대한 인식을 드러냅니다. 고백이라는 말이 광고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다 모조리 다 거의 공통적이었습니다. 6.25 전란 후에는 의약품 광고가 많았습니다. 각종 질병과 감염이 만연해서입니다. 60, 70년대엔 TV 광고와 CM송이 시대를 풍미합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식료품 시장이 커진 데다 TV 방송이 본격화했기 때문입니다. 80년대 삼성과 금성의 광고 경쟁은 전자업종의 부흥을 예고했습니다. 광고에 담긴 가족의 모습을 통해 시대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1960, 70년대 베이비붐 시대의 산하 제한 캠페인, 1990년대 IMF 당시 아버지 세대에 대한 연민, 그리고 2010년대 고령화 화두 등 대한민국 현대사가 광고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자, 이 뉴스를 살펴보면은 광고의 어떤 시대, 사회 이런 것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났을 때 아무래도 다치고 아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회상을 반영을 해서 의약품 광고가 많이 등장을 했고요. 또 1997년 이 IMF 시절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연민, 격려 이런 내용의 광고들이 증대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광고가 사회를 반영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뉴스는 반영설 차원의 사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형성설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광고가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는 것이냐면 광고는 문화라던가 또는 사회의 어떤 변화, 유행 이런 것들을 창조해내고 또 그리고 이제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광고의 4대 주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즉, 광고 산업을 이끌어가는 4개의 요소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광고 산업의 4대 주체에는 이렇게 4가지, 즉 매체, 광고주, 광고회사,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연구자에 따라서는 이 협력업체를 빼고 대신 소비자를 넣는 그런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정말로 광고를 제작하고 그것을 집행하고 그리고 광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협력업체가 그런 일을 담당을 하죠. 그래서 저는 소비자 이 요소 대신에 협력업체를 놓고 이렇게 4대 주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요소인 매체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체는 광고주와 소비자 중간에 위치를 하면서 광고주의 광고를 소비자에게 전달해주는 매개체,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체를 운영하는 조직을 매체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문사, 잡지사, 방송국 이런 데가 매체사들이죠. 이들은 광고주에게 이 광고가 나가는 지면이나 시간 이런 것들을 유료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광고 매체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 대표적인 광고 매체에는 이렇게 인쇄 매체, 방송 매체, 뉴미디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쇄 매체는 광고주의 광고를 종이라던가 기타 수단을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인쇄 매체의 사례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쵸. 팜플렛, 포스터, 잡지, 신문 이런 것들이 인쇄 매체의 사례입니다. 초창기 광고 때는 거의 대부분 이 인쇄 매체가 주요 광고 매체였습니다. 그 다음 이 매체의 또 다른 유형에는 방송 매체가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전파 매체라고도 부르는데 이건 광고주의 광고를 전파, 즉 공중파라던가 위성신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매개체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방송 매체의 사례는 뭐가 있죠? 라디오, 텔레비전 이런 것들이 있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러한 방송 매체는 보급이 확대되고 크게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쇄 매체를 서서히 제치면서 주요 광고 매체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송 매체들은 시각적인 메시지만 소비자한테 전달 가능한 게 아니라 라디오 매체 같은 경우에는 청각적인 요소도 전달을 할 수 있고 특히 TV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서 역동적인 영상까지도 이렇게 제공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광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주들이 선호하다 보니까 주요 광고 매체가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 또 다른 광고 매체의 종류에는 뉴미디어가 있습니다. 뉴미디어는 단어미 그대로 새로운 전달 매체 이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뉴미디어의 사례에는 모바일이나 인터넷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이 뉴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이 광고 매체의 다각화가 아주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또 다른 광고 산업의 주체, 바로 광고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광고주는 실질적으로 광고를 행하는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 광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광고 회사를 컨택해서 광고의 제작 그리고 매체를 통한 집행 이런 것들을 이제 의뢰하는 그런 주체입니다. 이 광고주는 광고 산업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 광고주가 광고의 조성기관에게 지급하는 돈이 이 광고 산업의 크기를 결정을 하죠. 자, 다음은 이러한 광고주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광고주의 대표적인 유형에는 뭐가 있죠? 누가 광고를 하나요? 가장 대표적인 유형에는 기업이 있죠.
즉 제품을 생산해내는 제조업체들, 그리고 이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회사, 그러니까 뭐 소매점, 도매점, 이런 제조업체나 판매회사, 이런 기업들이 가장 대표적인 광고주의 유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광고주의 유형으로 비영리법인을 들 수 있습니다. 학교라던가 교회, 그리고 정부, 이러한 이제 비영리법인들도 광고를 행하는 이제 광고주의 종류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조직이나 단체들도 이제 광고주의 종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동호회, 그리고 뭐 시민운동단체, 협회, 이런 데들도 광고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일반 개인도 광고주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의견 광고를 낼 수 있어요. 의견 광고 같은 경우 이제 개인도 광고주가 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정치 광고, 그러니까 선거 때 나를 뽑아달라, 이런 정치 광고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개인이 광고주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광고 산업을 이끌어가는 또 다른 주체로 광고회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 광고회사는 이 광고주 대신해서 광고 업무를 보는 곳입니다. 즉, 광고주에게 위탁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광고 제작하고 광고가 나갈 매체의 시간, 지면,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이제 집행하는 광고 조성기관, 이것이 바로 광고회사입니다. 이런 광고회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광고회사는 그 명칭이 조금씩 변화되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광고회사를 광고대리점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이 광고대행사라는 용어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는 광고회사, 이렇게 명칭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물론 광고대행사, 광고회사 다 병행해서 쓰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광고회사로 지금은 이제 많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로 광고회사는 갈수록 그룹화되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룹화되느냐? 인수, 그리고 합병,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광고회사들이 합쳐지는 이런 그룹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 그룹의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영국의 가장 대표적인 광고 그룹에는 WPP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광고회사 영앤 루비컴, J. 월터 톰슨, 오길비 앤 매더 등의 회사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광고 그룹에는 옴니콘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BBDO, 그리고 DDB 월드와이드, TBWA, 이런 광고 회사들이 속해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큰 광고 그룹에는 퍼블리시스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레오버넷, 사치앤사치, 이런 광고 회사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옴니콘 그룹 외에도 인터퍼블릭이라는 광고 그룹이 또 유명한데, 여기에는 맥켄 에릭슨, 유니버설 맥켄, 이런 회사들이 속해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또 광고 회사와 관련해서 기억하실 게 바로 인하우스 에이전시입니다. 이거는 이제 계열 광고회사 또는 계열 광고 대행사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특정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그 회사, 그리고 관련 계열사들의 광고를 담당하는 광고회사를 지칭합니다. 이 인하우스 에이전시는 우리나라 초창기 광고 산업의 발전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큰 광고회사들의 거의 대부분은 다 이 인하우스 에이전시입니다. 인하우스 에이전시의 장단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우스 에이전시의 장점으로는 뭐니 해도 안정된 그런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소속된 회사, 관련 계열사들의 광고를 다 이렇게 전담을 이렇게 맡아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출이 안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정보의 보안 유지가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광고를 집행하다 보면 이 정보가 외부로, 특히 경쟁사에게 유출되지 않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 자기 회사의 광고회사에게 의뢰를 하게 된다면 같은 회사니까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장점은 정보의 보안 유지가 용이하다라는 것을 이제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점은 광고회사와 광고주 사이에 협의라던가 협조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기가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회사니까 아무래도 광고주가 광고회사에게 보다 자세한 알찬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광고회사가 요청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인하우스 에이전시의 세 번째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느냐? 아닙니다. 인하우스 에이전시는 단점도 많은데 우선 첫 번째로는 광고주가 직접적으로 지배를 한다는 걸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회사니까 지배를 더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타성에 적기 쉽고 크리에이티브 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인하우스 에이전시는 독립광고의 대행사 이런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경쟁이 덜하다 보니까 이 신선한 아이디어, 크리에이티브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 있고 업무 관행에 의해서 타성 이런 것들이 생겨날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인하우스 에이전시의 사례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삼성은 어떤 인하우스 에이전시를 갖고 있죠? 그쵸? 제일기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 어떤 인하우스 에이전시를 갖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대웅기획을 갖고 있죠. 이런 회사들이 바로 인하우스 에이전시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광고 산업을 이끌어가는 또 다른 주체인 협력업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력업체는 뭐냐면 광고회사가 광고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회사들을 얘기를 합니다. 광고를 이제 완성시키려면은 일단 소비자나 시장 이런 데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리서치 회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협력업체에 들어가죠. 그리고 또 다른 유형으로 이벤트 회사, 모델 에이전시, 방송광고 스튜디오, 컨설팅 회사 이런 것들이 협력업체의 유형에 들어갑니다. 협력업체의 장점을 세 번째로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로는 이런 협력업체들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라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즉 이벤트 회사 같은 경우에는 행사의 강점을 지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회사 같은 경우에는 리서치 부분의 강점을 갖고 있어서 이러한 분야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광고회사에 제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장점으로는 이들은 이제 광고회사하고는 좀 다른 신선하고 좀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제3자의 입장에서 광고회사에게 객관적인 그런 컨설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인력 운용의 탄력성을 지닌다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광고회사가 조사요원, 그리고 행사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모델, 컨설턴트 이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있으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필요한 시점에 이런 협력업체에 컨택해서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낫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을 배웠습니다.
하나는 매체, 그리고 다른 하나는 광고였습니다. 매체 쪽에서는 크게 두 가지 요소를 배웠죠. 먼저 광고 매체의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광고 매체가 뭐죠? 예, 광고 매체는 광고주의 광고를 소비자에게 전달해주는 매개체, 도구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고 매체의 역할, 이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 광고 매체는 광고주의 광고를 타겟 오디언스들에게 노출, 전달 이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요. 이런 광고 매체가 중요한 까닭은 광고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고 또 광고의 예산 이런 거하고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광고의 영역에서 우리는 4가지를 배웠습니다. 먼저 광고의 개념을 배웠죠. 그래서 광고라는 것은 명시된 광고주가 자신들의 제품, 브랜드, 서비스, 용역 등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장점이 있다, 이러한 혜택,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이런 매체를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하는 판매 촉진이 목적인 유료의 상업적인 활동이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와 유사한 개념으로 선전, 퍼블리시티, 그리고 PR, 인적 판매를 우리는 배웠고, 그리고 광고의 기능으로 마케팅 기능, 즉 판매 촉진하는 이런 일을 한다는 마케팅 기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기능, 정보를 전달하고 설득하는 이런 기능, 그리고 경제적 기능, 사회문화적 기능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광고의 4대 주역에서는 광고 산업을 이끌어가는 주체들, 매체, 그리고 광고주, 광고회사, 협력업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보는 목적은 여러분들께서 이 수업을 얼마나 잘 이해하셨나 이걸 체크하려는 목적으로 퀴즈를 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맞춰봐 주세요. 첫 번째 퀴즈.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을 맞춰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광고주와 소비자 중간에 위치하면서 광고주의 광고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광고 매체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퀴즈.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광고주 이런 것들을 감춥니다. 그런 다음에 소비자의 호기심, 궁금증을 유발을 해서 주목을 유도합니다. 그런 다음에 점차적으로 본 모습을 드러내는 광고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죠? 그쵸? 티저 광고라고 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퀴즈. 오늘 우리는 광고하고 이렇게 빈번하게 혼동이 되는 개념들을 배웠습니다. 이 중에서 제품이나 기업, 서비스, 용역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보도자료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 언론에 이것을 배포를 해서 이렇게 기사로 나가게 하는 이것을 뭐라고 불렀죠? 네, 퍼블리시티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퀴즈. 오늘 우리는 광고가 하는 역할을 배웠습니다. 사회문화적 기능, 그리고 경제적 기능, 그리고 대표적인 2대 기능이 있습니다.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광고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죠? 커뮤니케이션 기능, 그리고 마케팅 기능입니다. 이제는 다음 강의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차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광고 매체의 종류 그리고 특성에 대해서 배우도록 합니다. 수많은 광고 매체 가운데 다음 주에는 방송 매체를 살펴보고요. 그 방송 매체 중에서도 TV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강의 내용은 일단 이 TV 매체의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이러한 TV 매체 속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광고의 유형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의 요금을 어떻게 책정하고 어떻게 광고주에게 이 광고가 나가는 시간을 판매하고
그리고 광고주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광고를 집행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미디어 학자인 마샬 맥루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체는 곧 메시지다 라고요. 매체, 오늘 배운 매체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매체는 그냥 단순히 전달만 하는 그런 그릇으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이 매체에 담기는 메시지의 효과, 그리고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의미, 이런 것들도 변화시킬 정도로 그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이러한 매체의 영향력을 가리켜서 마샬 맥루아는 매체가 메시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이러한 광고 매체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우리 함께 즐겁게 배워나가도록 합시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종료하겠습니다. 열심히 수업을 수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